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업 적성과 직업별에 대해서 목화, 토금수의 일간이나 오행에 대해서 여러 직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주첩경 1권 진도에 맞춰서 유튜브 동영상을 찍었는데 좀 기초 과정이다 보니까 좀 지루해서 제가 이번에는 직업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직업을 상담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것이 그런 오행과 육친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또 우리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을 삼으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성취감도 오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적성을 잘 찾아서 가고 있는가, 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전문 분야를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그게 또 이제 궁금해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죠. 저도 제가 이제 명리학을 30대 중반부터 공부하면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복이 있어서 명리학을 공부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그런 방향을 알고 가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방향을 알고 가면 정신적인 안정이 찾아오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목오행의 직업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주에는 우리가 목화, 토금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계절로 봤을 때는 봄이죠. 봄을 뜻하고 그 다음에 어린 애기 때문에 성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인정을 의미하고 또 강직한 나무로서 봄의 한 해 시작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우리가 아가가 출생하고 자라나는 성장 과정에서 어린아이를 우리가 인생의 초년이라고 하고 인생의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목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은 또 즐거움을 상징하고 또 나무는 위로 곱게 올라가니까 곡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일가는 인지하고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또 의사를 뜻하고 또 의학업을 또 다룰 수 있고 또 목은 종이를 뜻해요. 그래서 책을 의미하고 출판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인생의 시작이고 교육이고. 근데 우리가 이 목이 비견이냐 또는 식상이냐 재성이냐 관성이냐 인성이냐 따라서 우리가 또 많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 목에 대해서 직업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 분야가 굉장히 넓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분들이 이런 또 문구류 쪽 하시면 되게 또 잘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IMF 전에 제가 그 상가를 가지고 있을 때 제 업종에 부동산이 하나 들어와 있었고 한 군데는 어, 문방구가 들어왔었어요. 원래 제가 두 군데 다 부동산을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업종이 바뀌어서 문구류가 들어왔는데 제가 뭐 거리가 좀 짧았으면 제가 직접 운영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거리가 멀어서 제가 이제 세를 주다 보니까 제가 직접 운영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제가 목일간이잖아요. 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일간은 문구류, 그러니까 도매업도 해당이 되고 소매업도 되고 또 우리가 가구, 또 제가 또 예전에 또 가구도 또 이렇게 취미로 또 프로방스 뭐 인테리어 이래가지고 2006년도 5년도 막 이럴 때 또 한참 또 취미를 가지고 제가 만든 적이 있죠. 화초들도 제가 또 좋아해요. 또 약초 이런 것도 제가 또 관심이 많았고 좀 아쉽죠. 제가 의학 계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악기, 의류, 디자이너, 한의사, 뭐 문화, 통신, 섬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직업 분야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것도 또 사업가인지 공무원인지
또 학문 분야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사 팔자라도 의대 교수냐, 응? 의대 교수냐, 또는 어때요? 개업의사냐. 어, 우리가 의대 교수하고 개업의사 굉장히 다르죠. 의대 교수는 어때요? 학문 분야고. 근데 의사는 어때요? 개업의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리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명리학도 명리학 교수님이 계시는가 하면 또 명리학을 또 사업적으로 하시는 분야도 있듯이 이렇게 의대도 교수님도 다 마찬가지죠. 의대 교수가 또 학문 분야이면 월지가 인수인지 또는 희용신이 인수인지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개업의사는 어때요? 월지가 재성이거나 또 재성이 희용신인지 또 우리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또 의사이지만 또 본인이 법적으로 관심과 인연이 있으면 법의학을 할 수도 있고, 또 법관이면서 그것이 재성이라고 하면 경제법을 우리가 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동창 중에서도 한의사인데 신금일주예요. 근데 목이 삼합이에요. 그러니까 신약한 일주니까 시간만 나면 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폭넓은 이런 동양 철학 쪽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모친을 부양한다고 한의를 그만두고 모친을 봉양하고 있어요. 신약하니까 누가 용신이에요. 또 내가 사주에서 많다 보니까 한의학을 하지만 또 인수가 또는 비견이 희용이다 보니까 어때요? 모친에 대해서 굉장히 극진하게 보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목일주는 또 어때요? 출판과도 인연이 있으니까 출판은 또 뭐예요? 책을 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성을 이야기할 때는 또 투기 사업으로도 보고, 또 목오행이 가는 직업 분야는 문화도 있고 통신도 있고 섬유를 또 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은 목화섬에서 실을 뽑듯이 또 자연 섬유가 있고 거기다 화를 집어넣으면 그게 뭐예요? 화학 섬유가 되죠. 그래서 자연 섬유 중에서도 이렇게 누에에서 뽑아내는 실크가 최고예요. 그래서 누에에서 실을 뽑는데 목이고, 또 만약에 체질을 개선할 때도 우리가 그래서 누에가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 번데기 그 예전에 많이 먹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것처럼 이 목오행이 내 사주에서 비견인지 또 식상인지 재성인지 관성인지 인성인지에 따라서 직업 분류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또 우리가 목재도 있죠. 목재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종이 장사하는 건 문구리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예체능도 있고 무용 을사일주는 어때요? 을목일주 자체만 해도 어때요? 음목이죠. 그래서 잘 휘어져요. 잘 휘어지니까 어때요? 또 사화로 잘 태우고 있으니까 곡선미도 좋죠. 그래서 미용 체조 이런 데도 소질이 있고, 저도 을목일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지금 중간중간 잠깐 쉰 적도 있지만 거의 한 20년 동안 이상을 제가 에어로빅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 지금도 매일 저녁 때 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시 반 되면 집에 나가서 에어로빅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그러니까 50분 정도 하고 집에 오다가 헬스장에서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또 헬스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7시 반에 나가서 집에 오면 한 11시 좀 넘어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유튜브 영상 찍고 뭐 굉장히 논문도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운동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운동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에어로빅 운동 한다는 거 을목일주 그런데 또 제 취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각 같은 것도 나무를 만든 거잖아요. 도장 파는 것도. 그래서 만약에 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장도 어때요? 좀 길고 청색 사용하고, 청색 도장 사용하고, 또 노란색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때요? 또는 노란색. 토가 필요하면 화가 필요하면 어때요? 적색 도장. 근데요 이게 또 금이 필요하면 상아 도장. 근데 예전에 우리 신랑이 좀 금이 많은데, 우리 엄마가 중국에 벌써 한 30년도 넘었죠. 중국에 여행 가면서 그때 또 상아가 또 유행했나 봐요. 상아 도장을 또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땐 제가 역학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그런 것처럼 또 수가 필요하면 또 흑색 도장. 그런데 이 도장에다 새기는 그 글씨도 있잖아요. 이 글씨도 목화, 토급수, 오행에 따라서 그 글씨체가 또 다 틀리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려고 예전에 듣긴 들었지만 깊이 있게 기억을 못 했었는데 목이 필요하면 그게 제가 지금 목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화가 필요하면 뭐 반소 서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고 토가 필요하면 고인체, 금이 필요하면 어, 제가 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장마다 이 체가 있어요. 체. 제가 그걸 조금 갑자기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또 투잡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육자지만 제가 교육 사업을 형태를 띠고 있죠. 우리가 이게 직업도 자꾸 바뀌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인수대운을 30년을 지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고 제가 월치가 편제거든요. 그 편제는 어때요? 사업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명리학을 강의하고 상담하고 하는 사업 형태죠. 또 특히 이제 또 장명 쪽도 많이 하고 청명학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금성 명리 타로 장명 교육원하고 또 성격 심리 파동 성명학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우리가 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종합학원이 돼버렸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동양철학도 한 분야지만 사주만 배워서 상담하는 프리랜서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업형으로 사업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주에 따라서 굉장히 운영하는 이 형태가 많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주는 여러 가지 각도로 직업을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직업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간의 특성과 12지지의 특성 그리고 사주에서 무엇이 왕하고 약한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희 동창이 신금일주가 목이 왕하고 그 삼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한의사를 했잖아요. 근데 걔가 원래 한의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공대를 갔다가 한의학으로 전과를 한 거죠. 왜냐면 아버지가 이게 한약방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이제 대를 이어서 한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사주에서 무엇이 왕하고 약한지 보고 또 오행관계, 신살관계, 육친적인 특성 또는 신강신약의 조건, 유전적인 집안의 환경, 우리 그 동창 남자처럼 그 다음에 건강, 성격 등을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월지가 정관이면 우리가 대부분 공무원이나 직장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관살이 많다 그러면 직업에 대한 변화가 많고 또 관성이 없으면 직업이 없으니까 어떤 것을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직업의 변화가 심하다 보면 어때 한 직업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 분류는 중요한 것은 선천적인 거죠. 또 후천적인 영향도 크고 그래서 저도 IMF가 터지기 전에는 제가 월치가 편제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IMF 터지고 대운이 인수 대운이 오다 보니까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게 됐죠. 제가 만약에 대운이 재성 대운이나 식상 대운이 왔다면 제가 부동산 쪽으로 계속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월지를 중요시 여기지만 그래서 운을 또 우리가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직업을 계속 써먹을 수 있는지 그것이 대운에서 상신으로 받쳐주는지 용신으로 희신인지 우리가 또 뭐 희용신은 틀리지만 저도 인수용신이지만 어때요? 제가 사주에서 미월 태어났으니까 저한테는 또 이 수가 필요하잖아요. 을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명리학을 꾸준히 계속 제가 해왔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30년 동안 흘던 인수 대운이 끝나고 세운에서 마지막 인수 세운의 끝자락에서 제가 박사과정에 또 들어갔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사주내에서 그 오행의 글자에 따라서 직업과 인연이 되는데 대운에 따라서 또 직업의 운로가 틀려진다는 것도 많이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목 오행의 그 직업적 그런 특성을 제가 이제 얘기한다고 했는데
또 월지의 육친이 무엇이냐도 또 우리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갈 때도 사주 일간이 무엇이냐, 월지의 육친이 무엇이냐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대학을 갈 때도 사주를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볼 때도 월지가 재성이면 어때요? 경영과를 가고 어떤 상대를 가고 인수이면 교육계통 가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많은 오행이 직업이고 또 환경이에요. 가령 목이 많으면 목과 관련된 직업에 관심이 많고 화가 많으면 화와 관련된 직업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용신에 해당하는 직업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팔자에 맞는 직업을 찾았다 하더라도 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수영복은 여름에 잘 팔리고 밍크 코트는 겨울에 잘 팔리잖아요. 근데 그런 자질과 사주의 신강과 신약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비싼 원단에 세계에서 유명한 디자인이 만든 수영복을 만들어서 제품으로 내놓아도 겨울에는 안 팔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 이 중에서 하나만 틀려도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자질, 사주의 신강과 신약, 또 그 다음에 능력 그런 것이 우리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여름 상품이 잘 팔리고 겨울에는 겨울 상품이 잘 팔리고 우리가 순리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친으로 이용하는 직업도 있고 또는 귀신이나 흉신을 이용하는 직업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목에 대해서 목이 오행이면서 대학을 간 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때요? 정화일주죠. 정화일주인데 정화일주가 해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간이잖아요. 근데 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어때요? 해묘 인수가 해묘로 삼합을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수가 망해졌죠. 거기다가 이분이 이 해묘하고 을목하고 굉장히 천가에 떴어요. 을목이. 거기다 해묘 삼합하면 어때요? 굉장히 인수가 국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인수가 국을 이루면 큰 학교를 가요. 그래서 국이라고 하는 것은 방대한 거예요. 인수국은 대학교만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또 유학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도 여기 뭐가 있어요. 역마살이 있죠. 그래서 해외로 유학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한번 해외에 나갔다 온 적이 있다 보니까 해외 그 박사과정을 서울대에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 서울대 박사까지 했는데 원래 외국에 가서 박사를 하려고 하는데 국내에서 그냥 박사를 마치고 월지가 뭐예요? 관이죠. 관이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어때요? 해수하고 인목이 육합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삼합은 아니에요. 삼합은 아닌데 육합을 이루고 있고 또 인수가 천가에 뜨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분은 대학은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이대를 나오고 거기서 박사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은 학교 박사라도 내 사주에서 우리가 인수가 이제 삼합을 이루면 국립학교로 또 우리가 많이 인연이 되고 그다음에 본교하고도 인연이 되니까 이분도 어때요? 서울대 국립대학을 간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월지가 뭐냐에 따라서 대학도 또 인연이 많이 있죠. 저도 월지가 편제격이기 때문에 여대 나왔어요. 근데 물론 대학원하고 박사과정은 남녀공학이죠. 제가 경기대 대학원 서울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대학 아니겠습니까? 이 동양철학은 물론 뭐 다른 대학도 있지만 저는 또 이제 그쪽이 더 인연이 돼서 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형살이 있으면 기술계통의 학교거나 공대를 간다. 근데요 형살이 없어도 우리가 공대를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제가 오늘 목 오행에 관련된
직업 또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제가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